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6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박희봉 기자,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입니다. 조금 전까지 검은 연기가 쉴 틈 없이 뿜어져 나왔지만 오후 4시 30분쯤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6명입니다. 불이 난 시각은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1시 32분쯤입니다. 사망한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중으로 추정됩니다. 또 1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불은 공사 현장 지하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불이 났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20분 만인 오후 1시 53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응 2단계는 화재 지역 담당 소방서는 물론 근처 소방서 대여섯 곳에서도 인력을 동원하는 단계인데요. 그만큼 이번 화재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명수색은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소방당국은 현장 관계자 14명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피해를 입은 것인지 아니면 잠시 연락이 안 되는 것인지는 좀 더 확인해야 합니다. 불이 날 당시 이천에서는 건조한 날씨 속에 초속 6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지금도 바람이 다소 불고 있습니다. 화재 소식을 보고받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속한 진압과 구조를 하라며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천 화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 고3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줄고 정시 모집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은 40% 안팎까지 늘어납니다. 정현욱 기자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6천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890여 명 줄었습니다. 반면 정시 모집 인원수는 전년도 8만여 명보다 4천여 명 늘어난 8만 4천여 명입니다. 정시 모집 비율도 1.3%포인트 증가한 24.3%지만 교육부가 권고한 30%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 가운데 고려대는 2022학년도에 정시 비중을 40.1%까지 올리기로 하는 등 대부분 학교가 40%대 안팎으로 조정했습니다. 서울대는 정시 비중을 30.1%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8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각 대학에 권고했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교육 관계자는 수도권만 보면 정시 비중이 32.4%에 이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다며 정시 비중 목표를 조기 달성하지 못했다고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1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가군이었던 서울대와 서강대는 나군으로 모집군을 이동했고 고려대와 연세대 등은 반대로 가군으로 모집군을 옮겼습니다. 대교협은 오늘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주요 사항을 책자로 제작해 각 고등학교와 시도교육청,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대입 정보 포털 홈페이지에 오는 7월 중 게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놓고 소속 기자들과 밤샘 대치를 벌였습니다. 이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이 수사의 핵심 단서인데 이 검찰은 별다른 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려는 검찰과 이에 반발하는 소속 기자들의 대치가 밤을 새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검사와 수사관 등 약 20명과 채널A 기자 30여 명은 보도본부장실에 있는 본사 13층에서 이틀째 대치하고 있습니다. 보도본부장실 안에선 검사와 채널A 관계자 등이 준 이미 제출 형식 등 대상과 집행 방식을 협의하고 있지만 난항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사인 특성을 감안해 채널A 본사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피하는 대신 협의를 통해 압수물을 제출받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최우선 확보 대상은 이모 기자가 취재원에게 제시했다는 현직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 등입니다. 앞서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체 진상조사를 위해 이모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했다 밝힌 만큼 검찰은 장시간 대치를 하더라도 이를 꼭 받겠다는 의지입니다.
채널A 기자들은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 언론사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며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이모 기자의 자택에선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수사에 필요한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와 제보자,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해당 검사장 등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채용 비리 등의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을 보강하는 한편 오 전 시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하자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가 오 전 시장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오늘 오후 활빈단 대표를 고발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추행 사건 외에 다른 성추행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서울중앙지검에 오 전 시장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오 전 시장이 지난해 초 여성 공무원을 관용차로 불러 성추행했고 피해 여성이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형식적인 공고를 내 다른 공공기관으로 전보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소환 조사한 활빈단 대표도 이런 의혹을 추가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산 지역 당선인들은 오늘 부산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 전 시장 관련 수사를 공정하게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전담팀에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진술을 기다리며 오 전 시장 관련 자료를 모으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국회가 오늘 밤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국회가 오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추경안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당초 지출 조정으로 확보하려던 금액을 1조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늘리는데 여야가 오늘 오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3조 6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으로 2천억 원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여야가 오늘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협의로 이같이 합의하면서 기획재정부는 본회의에 상정할 추경 수정안에 마무리 실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오늘 밤 11시 전체 회의에서 수정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추경안이 처리되면 다음 달 중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방역 전환에 발맞추어서 5월 중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밤 9시 개의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소득층 기부를 유도할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과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N번방 방지법 등도 함께 상정될 예정입니다. KT가 인터넷은행 K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인터넷은행법도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인터넷은행법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는데 민생당과 정의당,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노골적인 KT 특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10조 원 규모로 추가 공급됩니다. 경제 위기를 딛고 일어서기 위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사업은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통신 사업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을 이달 중에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자율은 연 3에서 4%대로 6대 시중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95% 보증을 토대로 공급합니다. 상환은 2년 거치 뒤 3년에 걸쳐 나누어 갚는 방식입니다. 1차 초저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 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대출 신청과 접수, 대출 및 신용 보증의 보증 심사도 원스톱 처리되도록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정부 주도 대형 일자리 사업인 이른바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통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코로나 이후와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중재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기초 논의를 한 뒤 다음 주 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대응을 위해 10대 산업 분야에 65개 규제 혁파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과 미래차, 의료 신기술, 자원 순환 등의 분야에서 변화를 반영해 과감하고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부총리는 특히 원격 의료와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에 각별히 역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호텔 업계를 만나 어려움을 듣고 일자리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서 노사단체 대표와 노동자들을 만나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은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유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닥쳐올 더 광범위하고 큰 고용 충격에 맞서 우리 사회의 경제 주체 모두가 연대와 상생의 정신으로 일자리 지키기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9명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며 관광시설 방역 수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관광시설 안전수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에 방역 물품을 비치하고 야외 관광지에 특별 방역을 실시합니다. 주요 관광지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해 이용자들의 발열 상황을 체크하고 유증상자는 관할 보건소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내일부터 입도 검역을 강화해 발열 감지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호텔과 리조트, 음식점 등 개인업소는 자발적으로 소독을 하고 손님들이 입장할 때 발열 체크를 실시할 경우 방역 물품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대구와 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를 내일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치료센터를 국제 기준에 맞게 표준화해 해외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38만 명의 미등록 외국인들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이들이 신분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외국인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비용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명입니다. 대구에서 3명, 경기 2명, 충남 1명, 공항 검역 과정에서 3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확진 환자 격리 병동에서 일했던 의료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9명 중 해외 유입 관련이 5명으로 파악됐고 누적 확진자는 1,761명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어제 하루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줄었지만 완치 판정 이후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2명입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고 경기에서는 2명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해외 유입 관련, 다른 한 명은 국내에서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로써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1,402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선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이달 18일 퇴원한 41살 여성이 자가격리 권고 해제 전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성남 은혜강 신도인 34살 남성이 완치 판정을 받고 이달 11일 퇴원했으나 어제 다시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아무런 증상이 없는 만큼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병원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에서도 20대 여성이 퇴원한 지 14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이달 26일 미국에서 입국한 21살 여성이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발열과 근육통 등 관련 증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최신 대응 지침에 관한 정보를 시민과 현장 요원에게 제공하는 코로나19 지침 검색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으면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과 격리 해제 기준 등 방역당국에서 제공하는 최신 지침 100여 건을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신규 확진자 수가 보름 넘게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보규 기자, 대구 경북의 신규 확진자 몇 명 나왔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3명입니다. 대구에서만 3명 나왔고 경북은 없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어린 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동반 입소한 어머니로 퇴소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영남대병원 확진자 병동에 근무하는 파견 간호사들입니다. 대구시는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모든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25살 간호사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신천지 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뒤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코로나19 환자 완치율은 계속 높아져서 90.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인 82.9%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를 격리 치료해오던 전국의 15개 생활치료센터가 오늘로 모두 운영을 종료합니다. 대구 중앙교육연수원과 영덕의 삼성인력개발원은 오늘 오후 입소 환자 46명이 병원을 옮기거나 귀가하면서 생활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마무리 짓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난달 정부의 감염병 대응 지침 변경에 따라 기업체와 공공기관 연수원, 대학 기숙사 등을 비워 운영됐고 지금까지 코로나19 경증 환자 2,800여 명을 격리 치료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최복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요양원에서만 10,000명이 숨졌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매사추세츠주의 한 보훈 요양원에서 68명이 코로나19에 걸려 숨지면서 관계 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8일 홀리오크 보훈 요양원에서 입소자 68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다른 입소자 82명과 직원 8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00만 명을 넘긴 미국은 경제 정상화 시기를 놓고 주별로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와 더불어 조만간 학교 수업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넘긴 미국은 주마다 경제 재개 시점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등을 필두로 재가동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수업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You'll see a lot of schools open up, even if it's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I think it would be a good thing because, as you see, in terms of what this vicious virus goes after, young people seem to do very well. 브리핑에 앞서 주지사들과의 화상통화에서도 공립학교의 재개학을 촉구했지만 어느 주지사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진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현재 학교를 문 닫은 곳은 모두 43개 주. 다음 달 7일 개학을 저울질하는 몬태나주를 제외하곤 재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조치 해제 초기 단계에서 개학을 서두르는 이유는 경제 재개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돌봄 부담이 덜어져야 경제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판단에서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 교사연합, 국가교육협회 등 교사단체들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진단과 추적 시스템 확보, 발열 체크의 의무화, 개인 보호 장비 지급 등이 이뤄지기 전에 재개할 경우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사이트에는 6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완화 지침에서 감염자가 현저히 감소하는 2단계의 개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들은 섣부른 학교 재개를 꺼리고 있어 등교 수업 전환은 당분간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태평양에서 좌초 사고를 당한 우리나라 선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태평양의 한 섬나라에 한 달 넘게 고립됐는데요. 국내 유일의 쇄빙선인 아라온호가 연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선원들을 태워 귀국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반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배에서 내립니다. 연구원이 아니라 한국 선적의 원양어선을 탔던 선원 25명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태평양에서 배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바람에 한 달 동안 파푸아뉴기니에 고립돼 있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육지로 옮겨졌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공항과 항만이 막혀 출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코로나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길도 막히고 전부 다 올 수가 없었는데 낯선 호텔에서 격리 생활까지 하던 선원들을 도운 게 바로 아라온호였습니다. 아라온호는 남극에서 연구 활동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길에 이들 선원들을 데려오라는 또 다른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덕분에 선원들은 고립 한 달 만인 지난 20일 아라온호를 타고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쇄빙 연구선인 아라온호의 주요 임무는 남극과 북극의 연구지만 태평양을 오가면서 구조 활동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적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항상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라온호는 선박 수리와 운항 점검을 마치고 오는 7월 다시 북극으로 떠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유아대상 누리과정 개정에 맞춰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이 사진의 주인공이 알고 보니 일본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출처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만 5세 이하 유아대상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개정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홍보물입니다. 배너로 만들어 교육부 출입구에 비치했고 홍보물과 플래카드 제작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얼굴이나 옷차림이 이국적입니다. 출처인 사진 판매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사진 작가는 일본인, 작가의 페이지에는 일본 전통 의상과 일본 음식 사진이 가득합니다. 홍보물의 주인공은 일본 어린이들이었던 겁니다. 교사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 교육인데 개정 누리과정을 홍보하면서 일본 아이들을 모델로 사용했다는 거는 좀 세심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부는 지난 2013년에도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표지에 일본인이 등장하는 사진을 실었다. KBS 보도로 이런 사실이 밝혀져 표지를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구입해 사용하면서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우리와 외모가 비슷한 일본인 사진이 교과서나 정부 홍보물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국가의 전체 교육과정의 틀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배너를 철거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홍보물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라며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변모 씨 등 4명이 임신 중 수행한 업무로 자녀에게 질병이 생긴 만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 국방부가 그동안 진위 여부 논란이 일었던 미확인 비행물체와 관련한 영상 3편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에 이어 미 국방부도 이 영상이 진짜라고 인정한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미 해군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를 쫓고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적외선 카메라로 목표물을 포착하자 빠른 비행 속도에 탄성을 지릅니다. 이 영상들은 2004년과 2015년에 각각 촬영됐고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한 민간 업체에 의해 공개됐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당시 언론에 비행 물체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미 해군은 지난해 9월 이 영상이 진짜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번엔 미 국방부도 세 편의 영상을 직접 공개하고 나서면서 진짜 동영상이 맞다고 인정한 겁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그동안 유포된 영상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풀기 위해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영상 공개가 어떤 민감한 군사적 능력이나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기온이 26.1도, 서울도 21도까지 올랐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의 시작인 내일은 기온이 좀 더 올라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서울이 24도, 그 밖의 지역에서는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5월의 시작인 금요일에는 서울의 기온 27도, 청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기온이 지속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는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날씨 속에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서해안과 영동 지역에서는 바람이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10도, 청주 9도, 광주 역시 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울이 24도, 청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8도 등으로 내일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KBS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